한 재작년 정도부터 돈가스 전문점 열풍이 일어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 있는 동네는 프리미엄 카츠 전문점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원래 맛집들 생기는 트렌드가 강남이나 청담 같은 곳에 먼저 생기고 이후로 주변부로 퍼져나가는 게 보통인데, 저 사는 동네 근처도 이런 열풍 때문인지 카츠 전문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나름 장사가 잘 되는지 또 멀지 않은 곳에 2호점을 냈던데,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긴 하지만 어차피 밥집이니까 술집 개념으로 장사하는 곳은 아니라 그런지 영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 한가할 만한 시간에 갔는데 이 근처가 주말 낮 영업해도 사람 별로 없는 데거든요.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자리 잡은 곳이구나 싶었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먹었던 건 이 마제소바 세트인데요. 보통 소바라고 하면 메밀면이 나오는 게 기본인데 밀로 만든 우동 같은 면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원래 마제소바는 밀로 만드는 아브라소바의 일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보면 느끼는 게, 아, 우동인데 국물이 없는 건가? 이런 느낌이에요. 면은 탄력도 좋고 탱글탱글하니 씹는 맛이 좋았습니다. 마제소바는 특이한 게 저 술안을 올려주더라고요. 왜 그 까르보나라 같은 거 먹으면 특유의 계란 비린내 있잖아요. 면까지 두꺼우니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파스타처럼 느끼한 정도는 아닌데 저 파 같은 것 들어가고 그래서 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느끼할 수 있으니 하나 더 장치를 준 게 식초를 주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먹어보고 나중에 식초를 좀 많이 넣어서 먹었는데 식초가 확실히 느끼함 잡아주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넣어서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제일 아쉬웠던 건 양배추.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요즘 돈가스 집들에 대한 나름의 불만인데요. 양배추를 실처럼 가늘게 썰어내는 게 대세라 전 그 식감이 좀 아쉽거든요. 조금 두껍게 썰어서 아삭아삭한 게 좋은데 왜 이게 대세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식으로 돈가스 먹으면 양배추를 식감이 있게 썰어내잖아요. 그거랑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써는 건지 아님 나름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좀 그립더라고요. 세트로 시켰기 때문에 히레카츠랑 새우카츠가 같이 나왔는데 히레카츠가 돼지 안심으로 만든 것인데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더라고요. 여기는 고기를 도드라만돈을 쓰는데 회전율이 좋아서인지 재료가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치집들 보면 고기를 엄청 두껍게 하는 곳들이 꽤 되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두께로 따지면 평이한 사이즈? 그런데 고기질도 좋고 조리를 잘해서인지 먹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튀김 자체도 굉장히 잘 되어서 깔끔하더라고요. 사실 마제소바는 제가 다시 찾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카츠들은 지금도 생각납니다. 새우튀김도 확실히 맛이 좋았고 겉바속촉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줬던, 튀김집들이 잘 되는 곳들이랑 못 되는 곳들 차이 중 하나가 튀김 온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를 써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넣게 되면 온도가 떨어져서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튀김이란 게 온도랑 시간 다 잘 맞춰서 조리해야 맛있게 나오거든요. 소바에서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카츠에서 확실히 만족했습니다. 이건 다른 날 갔었는데 이날은 모든 카츠를 주문해서 먹었어요. 멘치, 치즈, 치킨, 히레, 새우 카츠로 구성된 세트고 소바까지 시켜 먹었습니다. 멘치 카츠는 소고기랑 돼지고기 섞어서 만드는 카츠거든요. 요리 좀 하는 분들이 햄버거 패티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카츠로 만들었더라고요. 보통 돈가스 하면 안심이나 등심 생각하니까 특이한 맛이긴 한데 저는 이 5가지 카츠 중에서는 제일 처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 취향에는 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즈 카츠, 이건 확실히 요즘 트렌드로 두툼하게 나오더라고요. 씹었을 때 치즈 향이 입안 가득 확 느껴지는 그런 맛? 치즈 좋아하시면 뭐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맛이죠. 다만 다른 곳들에 비해 확실히 특이하다 이렇지는 않고요. 치킨 카츠는 닭가슴살로 만들었을 텐데 히레 먹었을 때처럼 고기가 연하고 맛나더라고요. 치킨 카츠를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라 맛있게 먹긴 했는데 다음에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히레랑 새우 카츠는 앞서 이야기했으니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더우니까 냉메밀을 세트로 같이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면의 밀 비중이 높아서인지 생각보다 많이 쫄깃하더라고요. 마제소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메밀치고는 많이 쫄깃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스는 뭐
별다른 특이한 점은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특별히 좋지는 않은 그런 맛? 총평을 하자면 서초동 일대에서 나름 프리미엄 카츠 먹으러 갈 만한 곳이고요. 먼저 강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카츠들의 튀김 완성도가 높은 편은 확실하다. 그리고 둘째로 다른 카츠집들보다 메뉴가 많은 편이다 라는 것 정도 같아요. 요즘 제 생각에 제일 핫한 카츠집은 청담의 카츠바이 콘반 같거든요. 꾸준히 줄 서는 집들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기 많은 집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는 정말 카츠로만 구성된 가게라 메뉴가 많지는 않은데, 카츠공방은 카츠도 종류가 더 많고 소바나 우동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선택폭이 넓죠. 한두 사람 갈 때야 큰 상관없겠지만 4, 5인 정도가 같이 갈 경우에는 아무리 카츠집이라고 해도 다른 메뉴 원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잖아요. 제가 주문해서 먹어보진 않았지만 해물우동 같은 것도 있고 규동이나 사케동 같은 밥류도 있어서 선택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 이 집의 단점은 꼽자면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 정도 같아요. 재료도 좋고 조리 기술도 좋고 그런데 약간 비싸게 가격이 책정된 느낌은 있어요. 꼽자면 그렇다는 거고 여기 사장님이랑 직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사실 이쪽 교대 쪽이 월세가 비싼 곳이라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 집을 다시 가면 소바나 우동을 찾지는 않을 것 같고 카츠를 먹을 텐데 히레카츠나 새우카츠는 확실히 훌륭한 편이라 다시 먹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먹고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건 이 두 가지 메뉴인 것 같네요. 근처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카츠집 영상이니까 돈가스에 관한 잡설 이야기를 한번 읊어보자면, 이런 일본식 카츠가 생긴 지는 지금 100년 정도밖에 안 되었다고 해요. 원래 고기에 빵가루 입혀서 튀기듯이 내는 음식은 독일에도 있었는데 일본 카츠랑 독일이나 프랑스식의 커틀렛의 가장 큰 차이를 꼽자면 빵가루 튀김의 질감 차이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원래 빵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주식이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시아에는 늦게 소개되었죠. 동아시아 쪽은 밀을 주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쌀이 주식이라 그런데 사진으로 보시면 딱 느끼시겠지만 커틀렛은 돈카츠 같은 거친 튀김옷 질감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 애들은 먹다 남은 빵을 가루로 만들어서 입혀서 그런데 일본에서 이걸 흉내내다가 아무래도 빵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카츠를 만들기 위해 빵이란 재료를 준비해서 쓰게 되는데 먹다 남은 빵도 아니고 갓 만든 빵이라 튀김에 바삭한 질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형의 커틀렛보다 훨씬 겉바속촉의 맛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돈카츠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곳은 폰치켄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폰치켄이라는 곳에서 요즘 같은 돈카츠를 만든 게 1930년대라고 하니까 사실 100년도 안 된 나름 새로운 요리인 거죠. 그리고 가니시로 양배추가 나오는 것도 유럽에서는 원래 그렇게 안 먹고 완두콩이나 삶은 감자, 당근, 튀김 같은 그 외 경양식집 스타일로 나왔었대요. 일본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러일 전쟁 터지면서 양배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전쟁이 터지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양배추 썰어 나가자고 한 게 생각 외로 돈카츠랑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그대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음식들이 꽤 되는데 돈카츠에도 전쟁이 일조를 한 거라고 봐야죠. 오늘은 서초동 카츠공방 방문기에 돈가스 잡설을 담아봤습니다.